슬라이드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볼게요. 올 촬영 저희 장배나 TV 올 첫 촬영에 저희 새로운 여자 PD님 오셨어요. 우리 홍일점? 네, 홍일점 PD님.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첫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배남 TV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장배남 TV를 운영하는 이명재라고 합니다. 저는 8평짜리 매장에서부터 현재는 400여 개의 매장과 함께하는 엠브로 컴퍼니라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 컨설팅,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주제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예비 창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렛츠고!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창업할 때 대출을 받아야 할까? 아, 대출. 네. 저는 초보 창업자분들은 대출을 하지 말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대출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업을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창업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익숙한데 초보 창업자분들은 첫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급여 생활할 때랑 자금을 운용하는 패턴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창업은 수익 분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노동 대비 수익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해서 자금 운용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라든가 이자들 그리고 내 생활비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뭐 메뉴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해됐어요? 네. 안 됐으면서 자,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창업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은 내 고정비가 항상 발생해. 월세, 공과금 어쨌든 내야 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없어도. 그러면 수익은 언제부터 발생하냐? 이 고정비를 다 뺀 수익을 내가 일으켰을 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열심히 뭐 15일, 20일 일을 했어. 근데 매출이 낮아서 수익 분기점을 못 넘었어. 그럼 가져가는 건 매우 적다. 근데 매출만 보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번 달 1,000만 원 됐으니까 한 300만 원 남겠지? 근데 막상 공과금 내고 인건비 내고 뭐 부가세, 뭐 외부 결제 수수료, 카드세 내고 나면 매우 적은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써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건데 이거를 치르지를 못해. 이렇게 해서 내 자본금이 뚝뚝뚝 떨어져 나갈 때쯤 마찬가지로 사업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창업할 때 제일 적게 잡고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가 얼마 정도 해요? 외식 창업을 기준으로? 네. 외식 창업은 그 1차원적인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IT라던가 혹은 뭐 온라인을 통한 이제 그런 창업이 아니고 물리적인 공간과 눈에 보이는 제품을 파는 1차원적이고 가장 쉬운 창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비용, 부동산, 뭐 상가 임대료, 보증금, 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설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총 창업 비용이 될 건데 규모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가장 작은 게 이제 배달형 매장. 배달형 매장은 말 그대로 손님을 접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평 내외로 최소한의 공간에서 창업이 가능하다. 그럼 제가 예상하건대 보통은 10평짜리 배달형 매장은 보증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보고 싼 데는 한 500. 월세는 한 60에서 70 정도로 보고요. 위치가 좀 좋다. 그럼 맥시멈 한 120까지도 월세는 괜찮다고 본다. 인테리어는 평당 한 뭐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기물짓기는 뭐 새 걸로 했을 때 한 700만 원 내외 정도? 그럼 한 2,500에서 3,000 정도가 맥시멈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아까 그 초기 비용에서 사실 인테리어 이야기도 있었는데 인테리어 싸게 하는 방법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맞아. 혹시 그거에 대한 꿀팁도 있어요? 인테리어는 초보 창업자의 경우 직접 하면 오히려 손해다. 왜냐면 인테리어라는 게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것 같지만 공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공이 먼저 들어와서 목공이 마무리할 때 전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목공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도장이라고 하죠. 페인트. 그런 부분마다의 순서와 넣고 빠지고 하는 게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도장 하나 하는 걸로 일주일, 2주, 보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월세. 그리고 내가 빨리 창업을 할 수 없는 기회비용을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 이 100, 200, 300 줄이기 위해서 셀프 시공을 한 건데 그 이상 기회비용 플러스 물리적 비용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다. 초보 창업자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D 도면을 만들어서 견적을 봐라. 근데 보통 3D 설계 도면을 안 만들어. 왜냐면 이게 만드는 데는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런데 그 돈 50만 원 들이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 3D 도면에 마감재든 무슨 사이즈든 다 알 수 있게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마감재까지 다 정해놓고서 견적을 본다면 나중에 시공할 때 더 추가되는 부분이 없겠죠. 그럼 아주 투명한 견적을 받을 수 있겠죠. 기간도 단축되고 내 노동력도 단축되고 그 사이에 나는 뭐 메뉴 개발을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 좀 창업 공부를 더 한다던가 상권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기회비용적인 이득이 많죠. 그래서 초보 창업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라.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제 요식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배달이잖아요. 배달, 근데 요즘에 네. 이제 배달업체 문제도 많고 하는데 배달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배달 시장 자체는 많이 커진 게 맞아요. 근데 급속도로 커졌어. 팽창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 독과점, 수익을 보는 일부의 등장. 근데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갑질일 수도 있고 뭐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어쨌든 현재 추세가 배달 플랫폼도 여러 가지 뭔가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잘 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배달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배달은 물리적 공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런 말씀 많이 해요. 배달은 뭐 포장 용기도 나가야 되고 대행료도 나가야 되고 뭐 광고비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포장이나 홀에서 파는 것보다는 마진폭이 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수익 분기점이 올라가는 게 맞아. 더 많이 팔아야 그때부터 내가 남아. 자, 근데 내가 홀 판매도 한다면 배달을 더하면 시너지가 나요. 왜? 배달은 마진이 좀 적지만 내가 홀 판매를 한다면 고정비는 다 뺐거든요. 그럼 이제 배달에서 나가는 거는 배달 광고비, 원자재 값, 뭐 외부 결제 수수료 빼고는 뭐다? 다 남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거예요. 배달을 잘 활용을 못해서 안 되는 분이 있을 뿐 잘 활용을 한다면 아주 좋은 내 수익을 올리기 좋은 판매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간 이 확장됐던 시장이 수축되면서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스킬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그때 뛰어드는 사람들보다 내가 경쟁력 있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달업체 쓰는 거랑 직접 배달하는 거랑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가장 좋은 건 직접 배달이죠. 마진폭이 더 커지고 무슨 서비스나 이런 응대가 빠르기 때문에. 자, 근데 배달 대행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마진폭이 말 그대로 줄 뿐이에요.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고 여건이 되면 내가 가는 게 가장 좋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있으실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주변에 다들 누가 있죠? 그냥 그 전에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사업이란 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분기점이라는 게 있고 그 분기점 넘어야 수익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이 개념인데 그 직장인이나 혹은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힘들죠. 대화할 사람이 없다? 대화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심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친구를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 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되고 이 개념만 들어오면 장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에 이 공식이 1 더하기 1은 2.5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 사업은 쉬워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한다?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장사가. 초보자가 하기에 좋은 메뉴와 이 메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일단 초보 창업자분들은 본인이 맛있고 정이 가는 음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좀 쉬운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쉽기만 하다? 쉬워도 이 쉬운 나름대로의 퀄리티라는 게 있거든요. 김밥이 됐던 떡볶이가 됐던 똑같은 레시피로 해도 보기에도 정말 별로고 평가도 안 좋아, 리뷰 보면. 근데 똑같은 프랜차이즈인데 뭔가 막 풍성해 보이고 뭐 맛있다는 리뷰가 막 많아. 왜일까? 모든 음식에는 보이지 않는 조미료가 있어요. 애정 조미료. 진짜 있어요, 이게.
이건 본사에서도 못 잡아. 자, 결론은 뭐다? 첫 번째, 내가 애정이 가는 음식이어야 된다. 두 번째, 쉬워야 된다. 그럼 제일 쉬운 요즘은 카페지 않습니까? 카페 쉽지. 어디 생각하세요? 카페 첫 창업. 첫 창업 괜찮지. 근데 내가 카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질문이 경쟁 점포가 많은데 과연 쉽냐? 전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건 레드오션이에요. 그럼 이게 많으니까 적으니까 상관이 없어. 내가 애정이 있고 이게 쉬우면 저는 할만하다고 봐. 근데 첫 번째 잘 생각해. 내가 애정이 있느냐? 이게 쉬워 보여서 그냥 이뻐 보여서 이게 아니고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카페에서. 쓴 거, 안 쓴 거, 실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그래도 좋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버틸 수가 있어. 어떤 걸? 수익 분기점까지 고정비를 버틸 수가 있단 말이야. 못하고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분기점을 못 갔을 뿐이라는 거죠. 요것만 이해한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해를 해야만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예비 창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우리 장비양TV 구독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사장님들 화이팅!